자, 이건 이준석 대표도 해보셨죠. 윤석열 당선인도 해봤던 그건데 가벼운 마음으로 재치 있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 화면에 밸런스 게임에 질문이 나올 텐데요. 문제가 나오는 즉시 자신의 생각과 더 가까운 쪽의 편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의상 저희가 1번, 2번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뒤쪽 답이 뭐 좋으면 2번 들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넘어가 버리고 기회를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빨리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입니다. 1번 윤석열 당선인 다이어트, 2번 이준석 당대표 결혼.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3대 1로 박민영 후보만 이준석 당대표 결혼이 더 어렵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약간 저랑 좀 일하시는 스타일이 비슷하신데 저도 이제 일하면 그 연애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 한 2번, 3번은 하셔야 되는데 벌써 결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생각. 뭐 사실 박민영 그 후보자도 사실 걱정됩니다. 저는 뭐 그런 걸 서로 걱정해주고 있어요. 자, 이명빈 후보. 네. 윤석열 당선인이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업무도 많고 지금 이사도 가느라 바쁘실 텐데 네. 다이어트에 신경 쓸 여력은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가 아니죠. 이준석 대표님께서 결혼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둘 중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1번 윤석열 당선인의 떡벌 금지, 2번 조국 전 장관의 SNS 금지. 하나, 둘, 셋.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이 SNS는 금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군요. 자, 문성호 후보 어떻게? 이제 윤 후보님께서 이제 다리를 벌리시고 앉는 것은 그냥 뭐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조금만 잡아줘도 저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국 전 장관님께서 SNS를 하시는 것은 뭐 이런 조만대장경 이런 게 나오면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예. 저도 이제 SNS를 하긴 하는데 그 정도를 하려면 이 SNS에 굉장히 자신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 자신의 삶의 일부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삶의 일부를 포기하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동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윤석열 당선인 쪽벌 같은 경우는 사실 습관이라서 고치기 어렵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고쳐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조국 전 장관 SNS는 중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독은 고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여기 안 계신 조국 전 장관이 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한다면 1번 이재명 지지하는 이상형, 2번 윤석열 지지하는 원수.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이거 못 보고 하신 거죠, 솔직히. 자,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상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였습니다. 자, 이유동 후보 어떻게 그래도 원수가 낫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더 낫다는 이 뜻이겠죠? 그럼요. 네.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에서 제 이상형의 대상에서 그것에서부터 빠집니다,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조건 1번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민영 후보는 어떻게 이상형이 더 낫다는 이야기죠? 일단 사실 정치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에요. 같은 생각이어도 이렇게 서로의 확증 편향만 강화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열렬하다라고 하면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호 후보는 뭐 그냥 드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도 이렇게 항상. 그래요? 예. 그럼 됐어요. 그럼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1번 100억 받기, 2번 대통령 되기. 하나, 둘, 셋. 역시 돈인가요? 문성호 후보 100억? 대통령보다 100억이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인데 사실 네. 현금 100억은 제가 뭐 나라의 세금만 잘 내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100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민 후보 나이도 어린데 뭐 벌써 돈을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이제 100억이 있어도 옷값으로 함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으로 살면서 100억으로 이제 브로치 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명빈 후보 저기 휴학계 냈어요? 저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서울 와야 되니까 네. 월요일에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학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학교에 안 알렸습니다. 자, 뭐 다음 주부터 바로 뭐 대변인단에 합류해야 된다는 게 지금 알려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준비를 조금 하셔야 할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순발력 있게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걸로 2022 나는 국대다 결승전 코너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윤석 심사위원장의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순위 결정전 아니겠습니까? 이분 중에서 두 분을 대변인으로 하고 네. 이제 두 분을 상근 부대변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가리기 힘들죠. 편의상 나누는 순위라고 생각하고 네 분 다 이제 아까 우리 일기 대변인들이 이거 진짜 엄청난 노동이 따를 거라는 예고를 했는데요. 이 대선 승리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노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입으로서 방송에도 나가서 꼭 김주민 대표를 이겨오십시오. 자, 김준일 대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평. 예, 네 분들이 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네. 국민의힘의 미래가 밝다라는 건데 오늘 조금 몇 분들이 조금 긴장하셔서 제 실력을 뭐 발휘하지 못한 게 제일처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실전에서는 이제 진짜 실전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조금 더 그런 긴장하지 않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이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모두 어떻게 성적이 나오든 모두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네, 허은하 위원님. 네, 저는 한 분 한 분 스타일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박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센스 있는 공격수 같았고요. 현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좀 믿음이 갔다. 다만 아까 빠삭하다라는 단어를 좀 쓰던데 그런 단어는 주의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이유동 후보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공감을 얻기에 좋은 대변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명빈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머가 있구나. 그리고 센스 있게 방향을 흐름을 좀 틀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데스매치에서 비례대표 관련된 부분이든 여러 가지에서 센스를 볼 수 있었고요. 문성호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사적이고 모범생 이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아까 그 100억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때문에 점수를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점수 집계 이제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코너의 점수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개인 점수 채점까지 포함된 최종 점수를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8강 때도 이 자리에서 참 정말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결승전에서는 1위, 2위가 대변인, 그리고 3위, 4위가 상근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물론 대변인단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점수 집계 끝났는데 먼저 2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근 부대변인이 아니라 대변인이 되는 2위입니다. 자, 2위 공개해 주십시오. 문성호 후보네요. 중간 점수는 628점,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만 1대1 토론 거치면서 334점. 파이널 데스매치에서 1등 했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62점, 최종 합계 962점으로 2위에 등극했습니다. 대변인 되신 겁니다. 자, 다음 상근 부대변인직을 맡을 4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십시오. 이유동 후보네요. 처음 점수가 좀 낮았던 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대1 토론에서도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최종 합계 764점, 4위 상근 부대변인직을 맡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하튼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8위 올라갔던 분들은 그냥 부대변인이고 오늘까지 올라가신 분은 4위여도 상근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위, 3위 발표를 하겠습니다. 1위 발표하면 자동으로 3위가 나올 텐데요. 자, 1위, 3위 공개해 주십시오. 네, 1위 박민영 후보, 3위 이명빈 후보 결정이 됐습니다. 박민영 후보는 중간 점수도 1위였고요. 1대1 토론에서는 문성호 후보에게 패하는 바람에 1대1 토론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1026점, 총점 1026점으로 박민영 후보가 대변인에 선발이 됐습니다. 이명빈 후보 학교 빨리 가서 휴학기 내시고요. 3위 상근 부대변인 역할 하실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변인, 상근 대변인 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1위부터 순서대로 한번 서주시죠. 네, 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서주시죠. 자, 박민영 후보 1위 했는데 박민영 후보는 16강, 8강, 4강 전부 다 1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떤 각오를 하셨고 어떤 기분이십니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주제를 준비해 본 게 처음이라서요. 사실 되게 빠듯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성호 후보. 자, 중간 점수에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대1 토론에서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했어서 일단 기쁜 마음이 우선이지만 예. 부담감도 사실 좀 있습니다. 제가 경합을 겪으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고 제가 앞으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점 꼭 금방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임명빈 후보 어떤 마음입니까? 23년 동안 진짜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교대에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가 졸업하기 8개월 전에 갑자기 인생이 확 틀어져가지고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네. 이제 직함도 무거워진 만큼 좀 더 진중한 모습 그리고 좀 전문성을 좀 더 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유동 후보도 학교도 있잖아요. 네. 대학생인데 네. 어떤 마음이십니까? 휴학계를 제출하고 왔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해 보도록 해서 우리 국민의힘에 꼭 보탬이 될 수 있는 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민영, 문성호, 임형빈, 이유동 후보 대변인 2명, 상금 부대변인 2명을 오늘 선발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2022 나는 국대다 결승전 보내드렸습니다. 국민의 대변인 선발 되신 네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서 8강전에 나왔던 곽승용, 이현동, 신주호, 이태한 후보 네 분도 부대변인으로 같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전해드렸는데 8명의 대변인단이 추가가 된 셈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마음이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활약상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즌1의 대변인단들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시즌2의 이번 대변인단도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를 하시고 지지자들께서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심사를 도와주신 허은하 수석 대변인,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